테라노사 시스터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돈의 현상화 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4차례에 걸린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날 단상, 그것을 오늘도 새로 올렸기 때문에 2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강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포커스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인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겁니다. 직장을 얻어서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하여서, 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돈 버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거, 그저 다 모든 것을 돈 때문에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가치관과 인생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관에 대한 것은, 이거는 형이 화학적인 가치관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이 상학적인 가치관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화와 예술과 이런 데에 대한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가치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한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냐, 돈을 많이 벌은 부자냐, 학식을 많이 쌓은 학자냐, 또는 남이 못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냐, 저 사람에게 소재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이러한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관심사입니다. 그 가치관 이야기보다는 인생관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경직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은 가치관이 돈에만 국한돼서, 또는 무슨 그런 학식만 모으는 거, 그것이 아니고 인생관의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의 인생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런 겁니다. 또 비단 그런 훌륭하신 이름을 남긴 성직자라든가 교사라든가, 또는 아주 위대한 학자라든가 그런 분의 인생관에 국한하려는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도, 조그만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인생관의 각도로 우리가 비춰보면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도산 안창호가 그 어린아이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5살 난 어린아이는 이 나이 많은 아저씨가 자기하고 놀아주고 참 재미가 있고, 그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주 좋은 말씀만 하시고, 그래서 그 아저씨를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떤 때는 무슨 알사탕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도 사가지고 오셔서 자기에게 주면서 좋은 이야기와 아주 재미나는 그런 놀이를 함께 하자고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5살 난 어린아이는 도산 안창호가 독립투사고 애국자이고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는 그 어린아이와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 오후에 너에게 맛있는 사탕을 가지고 무슨 좋은 그림책 같은 것을 사서 선물을 해주겠다. 그 5살 난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입수했던 일본 그 경찰에서
잠복해서 도산안창호가 여기 나타나게 되면은 체포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한 일본 경찰들이 잠복해서 자기를 체포해 갈 것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5살 난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와 이야기했던 거,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와 그리고 그림책을 사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일본 경찰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 만났던 그 아저씨 오늘 또 만나기로 했느냐? 네, 곧 오십니다. 그 일본 경찰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를 체포해 가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큰 절을 하고 위인을 우리가 체포해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5살 난 어린아이의 인격과도 도산 안창호는 높은 차원에서 교섭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도산 안창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애국심, 이러한 것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단순한 애국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인생관이 어떠했겠느냐. 단순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또 무엇인가 명예가 나게 되면 행복하고 그러한 인생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격동기에 한참 어렵고 일제 압제하에서 고생했던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애국적인 생각과 애국적인 행동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산 안창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연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치관은 주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혜와 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돈 문제가 우리에게 직결되어 있고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하고 거기다가 무관심하고 돈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그거는 그 돈에 관한 그거는 낮은 생각입니다. 인간이 좀 높은 생각을 해야지 돈 문제만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도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이래서 그동안 돈과 연관된 내용을 여러 차례 강의의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주일날입니다. 경건한 날입니다. 이 주일날에 대한 단상을 2번째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관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이냐.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인생관에 예속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훌륭한 인생관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은 그 훌륭한 인생관 밑으로 예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관은 또한 세계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세계관, 이 세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 지구 전체 속에 이 지구와 이것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가 살아있는 인생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관은 또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계관에 속하게 됩니다. 세계관은 또 어디에 속하느냐? 우주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렇게 해서 우주에 대한 이해, 우주에 대한 생각, 이것이 우주관입니다. 이 우주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올바른 사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데 무관심하다. 나는 뭐 지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 동네 그거 이외엔 뭐 모른다. 하기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훌륭한 그 독일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퀘닉스베르크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장소 바깥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 퀘닉스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 은퇴할 때까지 그 퀘닉스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쳤고 거기서 은퇴하고 나서도 퀘닉스베르크라는 장소에 있다가 거기서 세상 떠났습니다. 평생 퀘닉스베르크라고 하는 데를 떠나서 다른 데 여행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관이라는 건 어떠했겠느냐. 그런 사람의 소위 세계관은 어떠했을까. 그런 사람의 우주관은 어떠했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장소에서 좁은 그 장소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의 관심사는 우주 전체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겠느냐. 유명한 칸트 라플레이스 테오리, 우주가 생겨나게 된 경위에 대한 이론입니다. 똑같은 이론을 프랑스의 라플레이스라는 물리학자도 생각했습니다. 그 칸트와 라플레이스의 그 같은 이론이라고 해서 그것을 칸트 라플레이스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기체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체가 소용돌이 치는 운동을 하다가 중심으로 그 가스들이 압축되면서 점점 그 고체 형태의 천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고체 형태가 또 회전 운동을 하면서 태양계가 생기고 태양계를 도는 행성들이 생기고 그 행성들 중에 지구가 생겼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이론입니다. 오늘날은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그래서 그 칸트 라플레이스의 테오리가 아니고 빅뱅에서 우주가 생겨나고 태양계도 약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아주 객관화되고 검증이 된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 시대에는 칸트가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떻게 태양계가 형성돼서 태양계 운행을 하는 그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우주에 대한 깊은 생각을 칸트가 했었습니다. 그분이 퀘닉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 바깥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독일 전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유럽 전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지구 전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또한 태양계를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치관이라고 해서 돈만 생각하는 거. 나는 내 인생에서 돈 이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 돈만 벌면 된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돼서 무슨 나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대우받고 월급 받고 일하지만 내 하는 일은 국가에 대해서 봉사하는 일이다. 나라에 대해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동해나 이런 데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난 월급 올라받는 거 이외에는 관심 없다. 그런다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명의식이 있고 내가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는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이외의 요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하나만 생각하는 좁은 그 사유,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인생관을 생각하고 세계관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우주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주일날 여러분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